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종배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어서 오세요. 네, 이 시각 열리고 있는 그 대검 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그 국정감사 관련해서요. 그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조국 가족을 도륙했다. 또 조국 가족을 살해했다. 그 정점에 자칭 언론인 유심히 있는 것은 아시죠? 그분이 뭐 정점에 있으신지 아니면 자신의 그 입장을 그냥 자유롭게 표현을 하는 건지 제가 그거는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 총장님이나 수사팀이나 박영수 특검을 뭐 저주 비난 조롱 공격하시던 분들 중 일부는 또 지금 윤 총장을 보호하자 상당한 아이러니를 목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또 겸허히 그 비판을 받아들여서 저희들 일하는 데 반영하고. 오랜만입니다. 세 번째죠. 제가 두 번은 굉장히 좀 적대감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오늘 서초동으로 오면서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제가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을까라고 좀 저 스스로 놀랐습니다. 결론이 뭐냐. 윤석열은 그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데 정치권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닌가. 한겨레 신문에서 얼마 전에 검찰총장님께서 윤중천 씨와 알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총장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총장님께서 이 사건을 고소하셨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이 윤중천한테 별장에서 접대받았다는 내용을 계속 그 독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소를 유지할 필요 있을까? 딱 한번 풀어지게 얘기해 보세요.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 그 같은 지면에 공식 사과를 한다면은.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총장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그 영상을 통해서 듣고 보신 대로요. 그 윤석열 총장이 가장 목소리를 높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 윤중천 접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꼭 사과를 받아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김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그 오전 잠깐 봤는데요. 석 달 된 거죠. 청문회하고 이제 오늘 국정감사하면서 네. 석 달 사이에 180도 바뀌었다. 역시 정치는 참 생물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여야가 윤석열 총장을 대하는 태도가 어쩌면 저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을까. 참 역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오묘하다는 표현은 너무 고상한 표현인 것 같고 참 그렇다. 이게 적과 동지는 영원한 적과 동지는 없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뭐 오늘 그 청문회에서 역시 그 우리 앞에 코너에서 박지원 의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윤석열 총장의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아주 그 굉장히 강경하게 그리고 약간 그 감정적으로 약간 격앙이 된 것 같더라고요. 사과를 받아야겠다. 근데 아까 뭐 우리 박 의원께서는 자기 감으로는 뭐 고소 취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길래 그 제가 좀 찬물을 끼얹는달까요?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단순히 본인의 어떤 그 명예가 뭐 훼손이 됐다든가 하는 걸 그 넘어서서 이걸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하면은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홍보수석을 그만두면서 그 앞에 고소했던 것들을 이제 내가 이제 공직도 그만두는데 다 취소했거든요. 근데 그 뜻밖의 그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뭐냐. 정정 보도 내지 형사적으로 그 문제 제기를 해야 그 기사가 삭제가 되고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뭐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확실히 이거는 그 가닥을 짚지 않으면 나중에 계속해서 윤석열, 윤중천 이 별장 접대 제대로 조사 안 해. 이게 계속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싸움 붙이려는 게 아니고 팁 주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명진 스님 그 봉은사 주지 그만두실 때 청와대가 뭐 관여했다 이래갖고 말썽이 많았는데 저는 사실 뭐 홍보 쪽이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인터뷰를 제가 막았다 하는 이제 기사가 뭐 엄청 나왔어요. 저는 통한 일도 없고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이거를 제가 결국 이제 취소했거든요. 지금도요. 제 기사만 제 말하자면 검색만 하면 근데 이게 수시로 또 올라와. 왜냐하면 저를 공격할 때 이걸 끄집어내서 쓰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후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때 매듭을 졌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흐지부지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반드시 좀 내려달라고 요구를 하시죠. 안 된대요.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보도한 언론사도 뭐 가려진 게 없지 않냐 이런. 지금 그 굉장히 당시가 사실은 지금 제가 실증적인 말씀을 드리는 근데 거예요. 그 시점이요. 네. 그 최소한 뭐 2011년쯤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2010년 봄이었던 걸로 기억을 그러면 해요. 지금 이제 예. 9년 사이 그런 법 관련된 법이 뭐 그대로 조항은 이렇게 유지되고 아니 있는 공소시효가 건가요, 이미 지났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2010년 여름에 그러니까 그만두면서 그래 내가 이제 공직 그만두는데 하고 그거를 다 취하했는데 이런 후유증이 남는다.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제가 계속해서 언론중재 그다음에 말하자면 형사민사소송을 했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정리를 했었어야 그 기사가 다 없어지고 정리가 되는데 심지어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거를 제가 그냥 차지해 말씀드리는 이건 겁니다. 이제 그 이동관 전수의 이제 개인적인 경험담이고 뭐 네. 제가 또 한겨레를 뭐 대변할 뭐 자리에 있지도 않으니까 뭐 제가 말 섞을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그 청문회를 보면서 하는 저 개인적으로 체크 포인트가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아직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봐야 되겠는데 제가 읽은 바로는 여권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아주 복잡한 속내를 갖고 있었어요. 이러기도 뭐하고 저러기도 뭐한 아주 복잡한 속내. 그래서 오늘 이제 청문회에서 이제 그 여당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에게 이 질문을 할 건가 말 건가를 보면 하나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 개인적으로 잡았던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네. 같은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 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했고 이야기를 했던 조국은 안 된다라고 청와대에 윤석열 총장이 메시지를 넣었다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네. 보도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국정감사에서 사실은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 게 사실이냐 여부를 볼까 안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지금 체크 포인트라고 봤던 게 뭐냐면 물어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권은 윤석열 총장과의 어떤 전면전을 가려고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어떤 섭섭함이랄까요, 뭔가 불만, 수사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그것이 뭔가 뭐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거치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전면전으로 갈 생각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저는 봤던 건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저거에 대한 어떤 질의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뭐 끝까지 이게 봐야겠습니다만. 종합질의에서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국감에서 또 이 얘기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정경심 교수의 입원 증명서를 두고 공방도 좀 오갔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얼마 전에 정 교수가 이 뇌종양 뇌 경색을 앓고 있다고 밝혔고 관련해서 입원 증명서를 냈는데 여기 관련해서 이제 뭐 병원이라든지 의사 이름이라든지요. 또한 그 진료과가 신경 관련된 게 아니고 정형외과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이제 공방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정 교수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검찰하고 사전 협의가 된 것이었다라고 했는데 검찰 쪽에서 이제 언론에 이제 전해지는 바로는 또 이제 결이 다르게 나오니까는요. 바로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병원명 이런 게 만약에 다 그 적시가 된 게 제출이 됐다가 만에 하나라도 이게 또 언론에 들어가면 병원으로 취지좀 몰려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일단 가리고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검찰이 일단 사전에 그걸 양해를 했고 뭐 나중에 최종적인 절차에서 이제 정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내더라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만약에 양해를 했다고 지금 그 정경심 교수 측의 주장대로 양해를 했다고 한다면 어제 나왔던 검찰발 보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정식 어떤 뭐 의료 기록도 아니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검찰이 이제 이야기하니까 보도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전 양해한 부분하고 뒤에서 그러니까 또 다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했고 사전 양해를 했는가가 사실은 확인이 돼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만약에 검찰이 그러니까 그런 거 없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조국 전 장관 말대로 할 게 있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짜로 이거 범죄라고 조국 전 장관 스스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사전 협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가 먼저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처음부터 이게 그 상식과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왜냐하면 우선 이게 지금 뭐 이름을 가리고 안 가리고 그걸 떠나서 첫째 이 급성 뇌경색이라고 하는 건 이거 뭐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2, 3일 안에 수술해야 돼요. 이런 조사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뇌종양이라는 것도 무슨 종양이냐 악성 종양일 때 우리가 뇌종양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만 그게 바로 암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뭐 바로 그 수술에 들어가야 될 정도의 시급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첫째 그거였고 두 번째는 지금 어쨌건 뭐 이름을 가렸든 안 가렸든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게 정형외과 사실은 신경외과에서 해야 된다는 건 뭐 상식인데 정형외과에서 발급한
진단서도 아니고 입원 증명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변호인단한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검찰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라면 14명의 저 변호인단이 지금 말하자면 같이 조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검찰 실무를 한 번이라도 해본 분이라면 이런 진단서를 갖고 안 된다는 건 쉽게 알거든요. 왜냐? 아까도 윤석열 총장이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요구한 것은 그 정확한 증빙서류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정확한 증빙서류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거를 뭐 가리고 냈고 안 가리고 냈고 하고는 저는 말하자면 부차적인 문제고, 과연 이것이 조사를 받기 어렵거나 말하자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기 어려운 그런 거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라고 생각하고 냈다 그러면 저는 조금 좀 바로 한 말씀만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설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이거 해프닝성 실수라고 보기도 힘든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속칭 장난쳤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맥락으로 봤던 게, 정식으로 의료 기록을 제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러니까 뭐를 해달라라고 하는 검찰의 구체적인 어떤 요구가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조사를 중단해 달라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구체적인 요구가 있을 때 이제 그때 비로소 이게 정식으로 성립하면서 정식 자료를 낼 수 있는데, 제가 맥락으로 읽어야 된다고 봤던 게 뭐냐면, 어제도 정경심 교수가 나가서 소환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일단은 검찰 소환 조사에 계속 응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어떤 행위가 중단이 되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의 어떤 병세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일단 사전 양해라고 하는 게 요걸로 퉁친다가 아니라 일단 이 점만 알고 있으라라고 일단 주는 정보성이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정식으로 제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상식에 맞고 합리에 맞는 건데, 사전 협의에서 그렇게 됐다면 이건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현재로서. 왜냐하면 이게 아니고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장면이 연출이 된 건 맞아요. 일단 이거는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검찰 수사를 전에 이제 얘기할 때 아무거나 다 수사하는 거 아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뭐냐면, 검찰이 이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뭐 이거 한번 참고로 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범죄 혐의를 다투면서 날선 저거를 하는데, 이런 정도의 말하자면 허술한 어쨌건 서류를 뭐하러 내는지, 그다음에 사실은요 이 기사가 나오게 된 경위가 또 조금 사실은 석연치가 않아요. 뭐냐, 조국 장관이 주말에 미술관에서 만난 주진우 기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호인한테 그렇게 들었다고 또 건너서 그렇게 처음 시작이 된 기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뭐 변호인단이 먼저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아니고, 속된 말로 요새 하는 것처럼 검찰이 흘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의심 한번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거 뭔가 동정심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언론 플레이한 거 아닌가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목 때문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그 주진우 기자가 방송에서 이야기한 거에서 그쳤으면은 지금 어떤 그런 추정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바로 몇 시간 뒤에 변호인단에서 공식적으로 기자들한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경심 교수가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라고 변호인단에서 공식적으로 기자들한테 저를 돌려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거짓으로 발표를 했다면 이건 큰일이죠. 근데 그렇게까지 간 큰 상태에서 이렇게 거짓 발표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본다면 뭔가 커뮤니케이션에서 뭔가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주제는 여기서 마치고요. 일단 뭐 나중에 정확한 진단서를 내면 되니까, 확인되면 돼요. 뭐 중간에 논란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윤 총장도요, 추가로 관련되는 자료를요, 추가로 보강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고요.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서 재판은 원래 당초에 정경심 교수 측에서 연기를 요청했었고요. 또 이제 검찰에서도 역시 어제 이제 기일 변경 신청서를 중앙지법에 냈다고 합니다. 결국은 정경심 교수 6차 소환 조사까지 마쳤는데, 수사 장기화뿐만 아니라 또 재판도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알겠네요. 검찰에서 재판 연기를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수사 기록 열람 복사 못 해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 우리는 안 끝났다는 얘기가 거기엔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화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오늘 내일 사이에 뭐가 끊어질 가능성 거의 제로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저는 매우 기술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 첫째는 조국 장관이 사퇴했기 때문에 저희가 엊그제도 얘기했지만은 검찰이 그렇게 이제 시간을 막 다투고, 물론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압박에서 조금 이제 해방됐다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요번에 원래 재판 에 들어가게 된 것은 기소 사유가 사문서 위조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수사 기록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사문서 위조라고 하는 건 지금 한 10여 가지 중에 그냥 한 가지일 뿐이고, 우리가 지금 이미 뭐 많은 보도를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사모펀드, 뭐 그다음에 그 증거인멸 의혹, 그다음에 그 웅동학원 지금 또 뭔가 지금 관련돼 있다는 그런 여러 개 자금 이동까지 이런 거를 다 오픈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 또 복사를 해줄 수 있느냐는 것도 기술적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뭐 좀 시간이 걸려도 된다 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재판의 논점이 됐던 그 증거 자료 이 목록 같은 거를 왜 주지 않느냐는 것은 검찰의 지금 입장이 바로 그 오촌 조카의 구속돼 있는데 이미 외부인 접견을 한 달 동안 금지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입맞추기를 하거나 무슨 공모에서 또 그 저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과 같이 맞닿아 있다, 그렇게 네.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대검찰청에서 있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도 이제 주목을 받았지만 또 이 한 곳도 있습니다. 과기정통위원회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최근에 그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인 알릴레오와 KBS 간의 좀 논란들에 대해서 그 공방이 있었는데요. 양승동 KBS 사장이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논란의 책임이 사장인 본인에게 있다면서 유시민 이사장은 가해자가 아니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본인에게, 그러니까 사장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뭐 보도의 책임 이런 게 아니라 대응하는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제 바로 알릴레오가 이제 이걸 그러니까 방송을 하자마자 바로 이제 보도자를 통해서 입장 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뭐 외부 인사들로 진상조사위원회 꾸린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 가서는 시청자위원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뭔가 약간 오락가락하는 어떤 이런 행보를 보인 거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인 나에게 책임이 있다. 이 점을 어떤 인정을 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정말 KBS 사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무겁고, 왜냐하면 공영방송의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런 그 오락가락 행보도 그렇지만 뭐 그 글쎄요, 그 알릴레오 통해서 뭐 나 같으면 뭐 제대로 조사를 하겠다든가 하는 그런 식의 거의 겁박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거에 제대로 항변도 제대로 못하고 또 국회 국정감사 나와가지고 뭐 다 내 책임이다 할 때 그 조직원들이 과연 승복하고 따를까 하는 게 저는 제일 아쉬웠고요. 그 간단히 하나만 더 보태면 그 여기자 그 KBS 여기자 그 성희롱 논란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로 사실은 저도 뭐 그 주변에 여기자들 같이 일 많이 해봤는데 여기자들은 여기자란 말조차도 싫어해요. 기자지 뭐 기자지 왜 여기자냐. 근데 하물며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자니까 뭐 좀 저 예쁘게 봐서 흘려주는 거 아니야? 그거 말하자면 영린을 건드리고 뇌관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자협회가 들고 일어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거 뭐 내가 말렸어야 되는데 내가 좀 제대로 못했다는 식으로 사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단순 성희롱을 넘는 직역에 대한 전체 비하라는 점에서 보면 좀 더 진지하게 겸허하게 좀 사과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고시 분야도 그렇고요. 언론 분야에서도요. 신입 사원을 뽑게 되면 기자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절대적으로 많은 매체들이 또 절대적으로 많다고 그럽니다.